네, 이제 2부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02-2000-498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샵 2034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바로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네. 고민이실까요? 오닉펜이 여보세요? 네, 네, 저는 오닉펜이 네, 그 매수가는요 네, 12,000원이고 네. 그 비중은 95%입니다. 아, 12,000원에 95%요. 네, 네, 매수한 지 좀 되셨을까요? 2023년도 8월달에 네. 최고 시점일 때 처음에는 15,200원까지 갔다가 아, 네. 내려와가지고 14,500원을 유지하다가 제가 네. 물타기 해서 12,000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 네, 또 오래되셔서 너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진짜 답답합니다. 네, 앞으로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예, 이주호 본부장님하고 해보겠습니다. 네, 이주호 본부장님께 바로 상담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일단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일단 안녕하세요. 이게 한 종목에 이렇게 비중을 다 채우시면은 네. 이렇게 만약에 빠지게 됐을 때 대응이 안 되십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도 그때 매수하셨을 때 비중을 많이 채우셔가지고 네. 그 다음에 손절도 못 하시고 또 이때 빠질 때 또 너무나 한 번에 또 급락해 버리니까 네. 여기서부터 대응이 안 되셨던 것 같으세요. 근데 맞아요. 그날 하루에 다 빠져가지고 네. 이틀 동안 가동 안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 정도면은 너무 많이 빠진 상황이라서 지금 대응하기 네. 사실 힘들고 만약에 매수가까지 올라오는데도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네. 물론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이제 원익펜이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 쪽 관련해서 지금 충방전 장비라던가 전원 네네. 공급 잡지 결국에는 전기차 충전소와 관련된 모멘텀이 있어서 과거에 시세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 전지 계속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역시나 네. 현대차에서도 지금 뭐 전기차 생산 라인은 중단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네. 이 전기차 시장 자체가 좀 성장을 해줘야지 전기차 충전소 관련 사업들도 성장을 할 텐데 지금 네. 일단 애초에 전기차 쪽 업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네. 지금 올라가기에는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네. 생각인데요. 지금 이 금액일 때 한 2만, 지금 제가 4만 주를 샀는데 2만 주를 더 사서 좀 물타기를 한번 해보는 거는 무의미한 걸까요? 이게 그러니까 네. 만약에 네. 올라올 수 있으면 그게 네. 맞는데요. 네. 이게 만약에 지금 여기서 만약에 2만 주를 더 사셔서 네. 평단가를 뭐 낮춘다고 하면은 8,000원 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낮춰졌는데 만약에 낮추는 것까진 좋습니다. 네. 근데 올라오면은 괜찮은데 안 올라오면. 네, 반대로 가면은 손실이 네. 너무 커지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비중을 여기서 더 늘려가지고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쪽으로 매수를 하셔서 수익 낸 다음에 그 수익 낸 만큼 조금씩 손절하시는 전략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거를 너무나 많이 빠져서 내가 매도하기 너무 안타까우니까 아쉬우니까 이거를 만약에 추가 매수하실 생각까지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이 종목을 보시기보다도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그 수익 낸 금액만큼 조금씩 손절을 하면은 뭐 한 번에 다 팔지는 못하겠지만 그렇게 하시면서 좀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줄여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에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은 지금 뭐 1분기 때 전반기 때 좋았던 원전 방산 뭐 이런 쪽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관세 리스크가 좀 적은 화장품이라던가 전력기기 아니면 뭐 엔터 이런 쪽 섹터면은 한번 트라이는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2차 전지 업황이 언제 개선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면 전기차 충전소 같은 경우도 언제 이 사업이 돈을 잘 벌고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그 방법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시면서 이 종목은 조금씩 손절하시면서 좀 줄여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전기차 관련해서 부정적인 의견과 함께 워낙 또 오래되셨기 때문에 매도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에도 궁금한 게 생기시면 한 번 더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 상담은 저희가 따로 접수받고 있는데요. 이 전화 주실 때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 접수라고 말씀 꼭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예. 고민이실까요? 네, 두산 엘리베이터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65,500원에 네. 10%입니다. 아, 네, 이 종목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어젠가 오늘인가 들어간 것 같아요. 오늘 들어간 것 같아요. 아, 오늘 들어가셨어요. 예. 네, 그래도 수익권에 계신데 앞으로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지연 대표, 이지연. 네, 이지은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네, 시청자님 두산 에너빌리티 좋은 기업인데 너무 좀 높은 가격에 사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네. 보유의 의견은 맞기는 하지만 이제 앞으로 종목 매수하실 때 또 좋은 기업이라도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또 스트레스 받으실 수도 있고 마음이 편안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는 약간은 가격적인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보유의 의견을 드린 건 이 회사가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물론 지금 기대감적인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돼서 그게 주가 안에 이미 좀 우리가 7만 원대 가격대를 만들었다라고도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성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업사이드가 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결국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뭐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지금 전력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국내 한정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탈원전에 대한 부분들 폐기가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 지금 각 나라마다 적극적인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형 원전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SMR 상용화 계획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와 관련돼서 먼 나라 이야기라기보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국 쪽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받아갈 수 있어서 가스 터빈에 대한 부분, 대형 원전, SMR까지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국내 시장의 한정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가져갈 수 있는 성장성 그리고 국내에서도 에너지 믹스라고 해서 뭐 앞으로 이와 관련된 정책들을 계속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이제 계속해서 AI를 국가 육성에서 국가 주도 산업 소버린 AI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 그렇게 되다 보면 전력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우리가 원전에 대한 채택, 특히 SMR 쪽으로 채택할 수 있는 가능성 더욱 높게 점쳐지고 있어서 결국 원전을 보려면 대장주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이 매수를 좀 더 낮은 가격에 하셨으면 좋았겠지만 지금 가격대에서 제가 좀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가 이 거래일 연속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좀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는 너무 좋은 기업이니까 수익을 크게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셨지만 지금 매수가를 고려를 했을 때는 저는 7만 원 가격대에서는 비중을 일부 절반이라도 수익을 먼저 챙겨 두셨으면 좋겠고요. 남은 비중 5%는 좀 더 끌고 가시면서 이번에 만약에 7만 2천 원에 대한 고점을 돌파를 하면 추가 업사이드가 좀 열려 있다라고 봤을 때는 어느 증권사 지금 TP는 한 8만 5천 원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그거를 절대 쫓아가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절반 7만 원대에 챙겨 두시고 남은 물량에 있어서는 계속 상승이 나올 때 비중을 줄여가시면서 분할 매도 전략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네. 좀 많이 사고 싶어서 제가 전화를 드렸거든요. 아, 더 사고 싶어서요, 지금 여기서? 네, 많이 좀 사고 싶었어요. 아, 근데 만약에 많이 사고 싶으시면 한번 밀리면은 그때 우리가 한번 더 많이 사는 걸로 하고요. 지금 가격대에서는 추격 매수하시면은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차라리 추격 매수 못해서 더 가서 내가 수익을 10%대에서 비중을 챙기시는 게 낫지 비중 30%까지 늘렸는데 여기서 빠지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손실에 대한 부분들 스트레스 가중될 수 있어서 시청자님 만약에 비중 확대 더 하시고 싶으시면 적어도 5만 7천 원 이하로 빠지는 시기가 온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비중 확대 가능하시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비중 확대보다는 종목들 많이 있잖아요. 최근에 시세 나오는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서 분산 투자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전력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원전 대장주로 두산 에너빌리티 계속해서 홀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7만 원에서 비중 축소하는 의견까지 주셨고요. 오늘도 좋은 저녁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삼성전자 72,000원에 40%입니다. 아, 72,000원에 40%요. 예, 네, 이 종목 예.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아, 작년 7월 달인가 그 8만 얼마에서 그 내로길에 네. 매수를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있네요. 아, 1년 정도 되셨어요. 네. 네, 오늘 또 실적도 안 좋게 나와서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매수가까지 와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예. 네, 그래도 두 분 다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지호 대표님이요. 네, 이주 본부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좀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저도 제가 봤을 때도 주가 흐름 보면은 좀 한숨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보다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보유하셔서 끌고 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삼성전자가 가장 큰 문제가 DS 부분 중에 파운드리입니다. 이번 실적에서 파운드리 사업부가 2조가 적자가 났어요. 근데 이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뭐냐면 지금 수율도 문제고요. 지금 인텔 파운드리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인텔 파운드리가 무너지면서 TSMC에게 따라잡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은 서비스업 국가입니다. 그러면 제조업에 종사하려는 사람 자체가 많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이 공장 특성상 계속적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게 뭐 주 5일 근무제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계속 교대로 돌아가 줘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이 지금 만약에 미국 공장에 있는 인텔 파운드리 같은 데서 일을 하려면 많은 분들이 보통 제조업에서 종사하는 걸 싫어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인텔이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삼성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의 공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공장도 이러한 문제들로 지금 직면해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수율까지도 4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잡는 데까지 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단기간에 과연 따라잡을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인데 좀 그래서 좀 답답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좀 이러한 부분들이 올해 하반기에 좀 잡혀지면서 지금 삼성 같은 경우도 2나노 수율에 더 집중하겠다라고 했고 1.4나노는 뒤로 미루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이러한 수율이 잡히면서 뭔가 파운드리 쪽에서 성장하는 모습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분명히 저는 내년쯤에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도 괜찮을 것 같은 게 지금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새로 출시한 갤럭시 Z 플립 7이 이제 스냅드래곤, 그러니까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안 쓰고 엑시노스 2600을 씁니다. 근데 이게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든 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뭐 흥행을 하거나 좀 사양이라던가 이런 성능에 대해서 좀 높게 평가를 받으면 이때 여기서 파운드리 좀 영업이 조금 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닌텐도 DS2를 사실 삼성 파운드리에 맡겼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지만 사실 2나노 공정에 대한 부분들이 수율이 개선되는 게 가장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결국 파운드리 쪽에서 살아나야지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로봇이라던가 스마트 팩토리 사업까지. 그래서 삼성은 지금 뭐 하이닉스의 디램이라던가 HBM을 따라잡혔지만 그래도 앞으로 성장 가능성 자체는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보유하고 계시면은 나중에 수익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상승 모멘텀 여전히 충분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홀딩하는 의견 주셨고요. 이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친절한 종목 상담 4989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 상담도 따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때 꼭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 접수라고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VT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4,000원에 15%.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며칠 됐어요. 네, 최근에 들어가셨어요. 예. 그 전망 좀 알아보려고요. 네, 그래도 수익권에 계신데 앞으로 주가가 더 힘을 내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예. 네, 두 분 다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VT 전략 어떤 분께 여쭤볼까요? 이지은 대표님이요. 네, 이지은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최근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예.
일단 뭐 리들샷을 보고 아마 매수를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맞아요. 그렇죠. 리들샷은 지금도 인기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높은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뭐 글로벌 시장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은 의심할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가가 네. 요즘에 왜 이렇게 약간은 밀렸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화장품 하면 APR, 네. 달바글로벌 이런 종목군들이 수급을 쭉 가지고 가는 느낌이 좀 있기는 있어요. 물론 그들의 제품이 뭐 메디큐브라던가 그리고 승무원 미스트라던가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화장품 하면 그쪽으로 수급이 쫙 가다 보니까 그 외에 이제 종목군들은 특히 뭐 실리콘투, VT 예전에 우리가 화장품 기업들 시세 굉장히 강했을 때 갔던 1세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종목군들이 살짝 약세가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실적도 저는 괜찮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가니까요. 또 글로벌 모멘텀이 충분히 있어서 지금 가격대 매수를 하셨다면 저는 보유하고 계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우리가 제가 방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좋아도 수급적인 요인들이 좀 한쪽으로 쏠림이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이슈화되는 종목 중으로 그러니까 화장품 사자 했을 때 시장에서 그럼 APR이지, 달바글로벌이지 이런 식으로 좀 유행을 타듯이 가는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 종목 보유하시고 계시면 충분히 수익에 대해서는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혹시 모를 노파심에 만약에 관심도가 좀 떨어지거나 시장의 분위기가 다른 쪽으로 좀 섹터 순환매에서 가게 됐을 때 혹시라도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구간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32,000원에 대해서 이탈이 나오거나 하면 좀 더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면 34,000원 정도긴 한데 여기서 만약에 이탈이 나오면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올 수는 있어요. 그 요인에 있어서는 뭐 시장의 영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섹터에서 수급 블랙홀적으로는 움직이는 쪽이 너무나 그 치우쳐 있다 보니까 관심도가 예전만치 못해가지고 약간은 수급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으로 이어질 수는 있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가격대에 대한 이탈이 혹시라도 나오면 기간 조정이 살짝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주봉으로 봤을 때도 월봉으로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상방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있는 것 같아서 위에 매물이 좀 많잖아요. 최근에 주가가 좀 빠지면서.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수익권, 특히 지금 장기 이평선의 가격대인 36,500원 부근대 저항이 좀 있어요. 실적 잘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물론 여기는 충분히 돌파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21선 기점에서는 비중을 37,500원 정도거든요, 가격이. 이 구간에서는 비중을 절반 정도는 덜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같이 곁들여서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7,500원에서 절반 비중 축소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이 말씀해주신 조언으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다음으로 예고드렸던 무조건 해드립니다 시간인데요. 전화를 받으시면 고민되시는 종목들 마음껏 질문 부탁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지은 대표님. 네. 네, 관세 얘기가 또 끊이질 않고 있는데 앞으로 관련해서 시장이 좀 어떻게 움직여줄까요? 생각보다 오늘 저는 긴장을 좀 하긴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시장이 관세 관련돼서는 약간 면역력이 많이 생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앞으로 변동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소식들이 단기적으로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체질적으로 좀 건강해진 시장의 모습을 오늘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관세 관련돼서 뭐 무풍지대 섹터가 오늘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좀 분산을 해서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여기 매일경제TV 친절한 종목 상담 4989입니다. 네. 네, 혹시 그 종목 상담 좀 도와드리려고 저희가 연락을 드렸는데요. 네네. 혹시 상담받고 싶으신 종목 있으실까요? 저요, 케어젠. 케어젠이요? 네. 혹시 매수가랑 알 수 있을까요? 43,000원에 30%. 43,000원에 30%요? 네. 혹시 이 종목 어떤 이유 때문에 사셨을지 알 수 있을까요? 이거요, 저 옛날에 MB형 골드 거기 저거 유료 회원 그거 할 때 거기서 3년 전에 거의 산 거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근데 저는 못 팔고 아직 갖고 있어요.
아, 그래서 좀 스트레스는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엄청 스트레스예요. 그렇죠. 그래도 지금 좀 탄력이 나오고 있는 중이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종목대에서 좀 일단 말씀을 드리면 케어젠 지금 보니까 임상 일상에 대해서 지금 CGP5가 습성 환반 변성에 대한 일상에 대한 일정이 살짝 10월 말로 변경이 되기는 했어요. 근데 관련돼서 어떤 결과치를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남아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마른 비만 대상에서 임상 착수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그러니까 먹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모멘텀도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업이. 그래서 저는 지금 시청자님 너무 답답하시겠지만 오래 기다리셨잖아요. 그리고 매수가가 43,000원이시라고 하셨는데 중요한 가격대 돌파가 최근에 좀 나와줬어요. 35,000원 부근의 가격대 돌파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 종목의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가격대로 봤을 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방은 좀 열려있다라고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청자님이 지금 3년 동안 기다렸는데 나는 나는 비중을 좀 어느 정도 올라오면 줄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나는 이 기업을 일단은 매수가까지는 끝까지 가져가고 싶다 생각을 하셨는지 어느 쪽으로 좀 무게중심을 가지고 계셨었어요? 네, 상담 계속해 주시면 됩니다. 아, 그럴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케어젠 43,000원의 매수가를 가지고 계셔서 35,000원에 대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방이 열려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일단 43,000원 딱 이 가격대가 매물이 상당히 많은 가격대예요. 그래서 이 가격대에 대한 도달이 일단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다가도 이 가격 이상으로의 수익은 좀 어려우실 수 있다. 왜냐하면 매물이 그만큼 많이 있다라는 부분이라서 일단 30% 보유 비중을 저는 좀 더 추가적으로 끌고 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여름인 만큼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마른 비만 관련된 임상에 또 착수한다는 소식도 있었던 것만큼 일단 4만 원까지는 한번 끌고 가 보시고요. 4만 원대에서 좀 수급이 괜찮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노려보시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4만 원대에서 비중을 살짝 줄이시는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4만 원 돌파 나오면 한번 다시 연락을 주시면 그때 추가적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답하신 부분들이 전부 해결되셨기 바라겠고요. 이제 다음 분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조원 부장님. 네.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관세 무풍주를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게 해결된 건 아니라서요. 지금 뭐 협상이 될 것이다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반등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보세요?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기 매일경제TV 친절한 종목 상담 4989입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주식 종목 상담 도와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네네네. 혹시 어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가요? 여기 넷마블이요. 넷마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가요. 16만 얼마였더라? 16만 원이요? 네.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0%요. 거의 30%요. 한 5년 정도 가지고 계신 거 맞죠? 네. 그때 혹시 넷마블 뭐 사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그때 뭐 그때 방송에서 너무 막 네. 저기 해갖고 방송 보고 샀거든요. 네.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이 게임주들 중에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지금 크래프톤은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넷마블 같은 경우는 지금 4월 달부터 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게임사들 중에서 또 의미 있는 반등을 보이는 게 또 NC소프트거든요. 근데 두 가지 종목의 이 상승 이유는 명확히 있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아이온2에 대한 흥행 기대감, 그 다음에 넷마블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콘솔 게임들, 그리고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연결고리,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넷마블 같은 경우는 지금 7만 원대만 좀 돌파해준다고 한다면 10만 원 이상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데 지금 매수가 자체가 워낙 높으시다 보니까 이게 단기간에 16만 원까지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과거에 이 영광이었던 이쪽까지 올라가려면
뭔가 좀 엄청난 드라마틱한 뭔가가 있어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게임 섹터가 시장 주도로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 만약에 관세가 지금 25% 상호 관세가 8월 말까지 협상이 안 되고 만약에 그게 진짜로 부과가 되게 될 경우에는 게임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관세 피해를 덜 안 볼 수 있는 그런 섹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게임주들이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매도나 이런 거보다는 주도 섹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좀 확인해 보셔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넷마블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까요? 좀 기다려도? 이게 기다리면 그러니까 상관없는데. 얼마나 걸릴지는 제가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네,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이번 하반기 때 게임 섹터에 뭔가 의미 하반기 있는 때면은 상승이 나올 것 이번 연도 같아요. 하반기 때요? 네, 올해 하반기랑 내년까지. 왜냐면 네. 지금 주가만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빠졌고 지금 여기서 하반 경직성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 판단하면은 이제 실적이 잘 나오거나 아니면 새로운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라던가 아니면 콘솔 시장에 진출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 좋거든요. 그래서 넷마블은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은 상관없는데 갈 수 있나? 네, 너무 근데 손실이 커가지고. 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16만 원까지 가는데 이게 얼마나 걸린다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게 이게 네. 지금 5년 동안 빠졌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5년 동안 빠진 거를 뭐 1년, 2년 만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네네. 얼마나 빨리 올라갈지는 저도 장담은 안 되지만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상승이 좀 나오고 실적이 잘 나오면 8만 원 이상 그리고 10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저기 물타기 해도 되나요? 지금 이 가격에? 저는 만약 현금 여유 좀 많으시면은 평단가 낮추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비중 60%까지 채우시면요. 평단가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10만 원대 정도 될 것 같거든요. 10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 그러면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하고 그냥 놔두고 있어요. 근데 한번 좀 일단 올라오면은 내가 손실 보더라도 좀 어떻게 좀 평단을 낮추겠다 하시면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게임 섹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10만 원까지는 상방 열려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